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으로부터 지금 살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패러디한 영화 인터뷰가 담긴 USB 그리고 DVD를 10만 개나 북한에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 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소식 황승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승택 기자. 네. 자, 일단 우리 정부는 지금 가급적이면 보내지 말라. 지금 이런 취지인데 네. 이분은 지금 계속 보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보내겠다는 입장이 좀 확고하고요. 다만 예. 좀 단서를 달았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정부가 공식 요청을 해온다면 보내지 않을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명분을 달라는 것 같은데요. 남북 대화를 위해 지금 우리 통일부에서 정확히 공문 형식을 통해서 나에게 요청을 하면은 그만 보내지 않을 것이지만 다만 신변이 위험하니까 보내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달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자기를 우리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하게 되면 본인 자체도 명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정부가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할 수 있는 파트너의 지위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박성원 논설위원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네. 그냥 입장을 공식적으로 어쨌든 공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게 지금 국가 안보에 여러 가지 네.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기라를 뿌리지 말아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삐라도 일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북한의 억압상에 대해서 인터넷이든 SNS를 통해서도 우리가 별 얘기 다 하잖아요. 하듯이 사실 뿌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정부가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남북관계가 모처럼 사실은 올해를 뭔가 남북관계의 전환의 해로 만들어보자라고 한 김정은 어떤 신년사도 있었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현재 그 남북관계에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서 어떤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또 그래서 통일대박의 이른바 하나의 길을 닦는 이런 필요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 국면을 사실 피차 우리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북한에 대해서 하나의 타격할 수 있는 시간, 장소를 알려가면서 저렇게 광고해가면서 뿌리는 어떤 박상학 대표식의 저러한 것은 좀 자제될 필요가 있지 예. 않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념을 떠나서 보수층 내에서도 사실 적지 않은 내심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대놓고 막지는 어떤 공문을 통해서 막게 되면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으르렁거리면 우리가 깨갱하고 뭔가를 제재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로막는다 이런 전례를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서 하는 형식은 피하지만 사실상은 구두로서 이런 데 좀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 정부에서도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에 벌어진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과연 박상학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거에는 또 어떤 위협을 받았었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더한 일도 있었죠. 2011년 9월 3일인가요? 그때 총정찰국에서, 간첩을 테러 간첩을 내려봐서 독침을 해서 찌르자고 했고요. 네. 예. 또 작년에만 해도 벌써 4월 달에는 비둘기 잡아서 저한테 보냈고, 또 6월 달은 쥐 3마리 잡아서 보냈습니다. 또 팩스로는요, 나뿐만 아니라 너 아들하고 와이프까지 온 가족을 멸살시키겠다. 네. 밤길을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아버지입니다. 저도 12살짜리 아들이 가진 아버지인데 저는 괜찮은데 참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아들까지 주겠다. 자, 가족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이야기가 직접 본인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B라는 비공개로 야간에 살펴하면 반대 세력의 저항이 없을 것 같은데 언론 등에 공표를 하고 살포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자,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그냥 몰래 밤에 뿌리고 또 그걸 북한 분들이 본다면 효과를 거둘 텐데 왜 저렇게 꼭 언론을 대고 하는 건지 의아한데, 자, 정태원 변호사께서 조금 답을 주실래요? 글쎄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홍보 효과를 노린다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이렇게 우리가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이렇게 북한으로 날려서 북한 주민에게 어떤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와 같은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그 대북 전달 날리는 문제는 정부가 날리는 사람들과 협상을 할 때서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북 전달 날리는 것은 우리 영토인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또 남한에서 날림으로써 어떤 표현의 자유와 관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공의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그 지난번 그 판결 나온 것도 만약에 그 전달 날리게 되면 그 DMZ 근처에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생명과 신체에 관한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기 때문에 그걸 막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만약에 정부가 모든 대북 전달을 차단한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거기에 비례하는 정도는 그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분도 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좀 따라줘야 될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본인이 또 북한을 자유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남북 대화에 이런 데도 협조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조수인 차장도 좀 거들어 주시죠. 네. 뭐 채널에 의해서 다양한 이 탈북자들의 삶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만 이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바로 이 바람을 타고 오는 대북 전단지를 보고 이 남한 체제 그리고 북한의 폐쇄성 같은 거를 알게 됐다는 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단지를 날리는 것 이것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탈북자의 경우에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간 한 빵 봉지에 이 빵을 먹고 혹시라도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면 그 환부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걸 보고 울었다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북한의 사회가 폐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상학 대표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런 어떤 북한 체제의 문제점 같은 걸 알리기 위해서는 조용히 알리지 않고 꾸준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결실을 좀 거둬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초년병 시절에 그 김정일의 그 조카였죠. 이한영 씨 피습 사건을 제가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위협이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특히 박상학 대표의 경우에 어떤 그 모험보다는 어떤 전략적으로 좀 대응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의 당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자, 다음 소식도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